제 채널의 가장 인기 메뉴였던 루시드 드림이 시즌2로 찾아왔습니다. 시즌1에서 뇌과학적으로 루시드 드림을 알아보았고 시즌2 예고에서 루시드 드림을 하는 디테일한 테크닉을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꿈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심리학 루시드 드림 테크닉 편입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 잡소리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드림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딜드와 와일드죠. 딜드는 평소와 같이 꿈을 꾼 후 이것이 꿈임을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와일드는 꿈을 꾸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자각몽을 꾸는 방식이고요. 딜드는 비교적 적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와일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성공 시 엄청나게 생생한 꿈의 세계를 선물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방식인 와일드에 대하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 명상과 같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려 자신을 꿈의 세계로 직접 인도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말하니 매우 사이비스럽고 영상 후반에 루시드 드림 관련 상품을 판매할 것 같이 들리지만 저는 사실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꿈은 아직 너무 신비롭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부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안 믿기면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됩니다. 이 말마저도 사이비 같긴 하네요. 어쨌든 와일드로 돌아가기로 하죠. 와일드의 기본은 선잠을 자는 것입니다. 선잠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1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선잠을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괜찮다면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선잠에서 깨어나셨나요?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책상으로 가십시오. 공책을 하나 꺼내고 선잠에서 본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너무 흥분시키지 않은 채로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다시 침대에 올라 눈을 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루시드 드리밍을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 전에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명상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성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스리며 일어날 어떠한 현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침대에 누우실 땐 몸이 아주 편안하고 느슨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선잠을 자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 전에 말씀드린 자각몽 보조제를 섭취하신다면 지금 섭취하셔야 합니다. 매우 편안하고 느슨하게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침대에 몸을 맡깁니다. 이 자세는 팔과 다리에 혈액 공급을 막지 않으며 자신의 자세를 스스로 상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루시드 드림을 꾸기에 가장 적합한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선잠을 잔 상태로 편안히 침대에 빨려 들어갈 듯 몸을 맡기고 있으면 반꿈 상태, 최면 상태라고 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루시드 드림, 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 안의 소리와 외부 세계의 소리, 환청 등이 들려올 수 있고 각종 색채와 패턴이 당신의 시야를 차지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소리를 침묵시키고 시야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아직 우리는 반꿈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잠들어 있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이는 가위 눌림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가위 눌림 현상이 바로 루시드 드림의 과도기이자 꿈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직전의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나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각종 두려운 이미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기도 하죠.
우린 이 현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좋아해야 합니다. 루시드 드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이니까요. 내면 세계를 잘 통제하여야만 합니다. 두려운 이미지들을 소환하기를 멈추세요. 또한 억지로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세요. 이 상태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누군가가 소리를 낼 경우 바로 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반꿈 상태의 환상은 꿈의 레이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잘 쌓여가도록 평온함을 유지하며 나는 꿈을 꾸고 있어, 나는 꿈을 꾸고 있어, 나는 꿈을 꾸고 있어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때 정신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잠에 빠져들고 싶은 욕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요. 우리는 이를 참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꿈의 세계가 매우 가까이에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꿈의 형태가 완전해지면서 몸이 당기고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는 강렬한 기억 강탈의 느낌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느낌은 사실 성공해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방법과 꿈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딜드를 통해 꿈의 세계에 진입하는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와일드는 꿈의 세계의 문을 직접 열어 들어갔다면, 딜드는 꿈의 세계에서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딜드의 핵심적인 개념은 꿈을 꾸는 도중 그것이 꿈임을 자각하고 이후 꿈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이 딜드를 성공하기 위해선 꿈임을 자각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꿈임을 자각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론 RC라는 것이 있습니다. RC는 리얼리티 체크이라는 뜻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화나 만화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로는 피부를 꼬집은 후 통각을 체크하는 것이 있죠. 이것 이외에도 코를 막고 숨을 쉰다거나 손을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꺾어 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리얼리티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을 현실에서도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꿈에서도 이 RC를 습관처럼 시도할 수 있고, 만약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관찰될 경우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 꿈 안에서 자신의 의식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 이 RC로서 너무 위험한 행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죠. RC는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행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론 RC 없이 이상 징후들을 포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꿈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들을 미리 기억해놨다가 꿈 안에서 포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꿈을 꿀 땐 글을 읽지 못합니다. 뇌의 언어 영역이 잠에 들어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글이 안 읽어질 경우 꿈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자기 꿈의 작가는 언제나 단 한 명이기 때문이죠. 이 자신만의 꿈 패턴을 찾아낸다면 꿈임을 포착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말은 알겠는데 꿈꾸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글이 안 읽어지고 패턴을 파악하고 그럴 정신 같은 게 없다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꿈일기를 쓰는 것이죠. 또한 루시드 드림을 꾸겠다고 다짐하고 잠에 들기도 하고, 꿈을 한번 자각하였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잠재의식을 다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꿈인식 능력을 올려줍니다. 이 능력이 바탕이 된다면 위의 사항들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루시드 드리머들의 비중을 관찰해보면 와일드로 루시드 드림을 꾸는 사람보다 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딜드와 와일드를 통해 꿈의 세계에 입장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입장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부터 꿈 디자인 테크닉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와일드를 소개할 때로 돌아가보죠. 가위 눌림에서 꿈의 세계로 입장하는 단계가 기억나시나요? 설명이 너무 두루뭉술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딜드와 달리 와일드는 꿈의 세계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가위 눌림은 이 직전의 장벽이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현실의 육체를 완벽한 잠에 빠뜨린 후 꿈의 육체로 의식을 텔레포트 시켜야 하죠.
2단계부터 바로 꿈을 디자인하는 테크닉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당신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뇌를 통해 왼쪽 검지를 움직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우리의 기대를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꿈의 육체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산을 가고 싶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동시에 체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네를 탈 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몸에 소환해보세요.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 꿈의 세계로 의식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가위 눌림 단계 혹은 반꿈 상태에서 상상에 실패하게 되고 그대로 깨어나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꿈의 세계에 도착했다면 딜드와 와일드 둘 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아티스트가 된 듯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려나가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 없이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더 생생한 느낌과 자세한 컨트롤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알려준 기술들을 자주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꿈일기를 자주 기록하여 꿈인식 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가요? 너무 사짜 같나요? 저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루시드 드림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영적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밤은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꿈의 세계로 잠시나마 나의 영혼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